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파볼 내용은요.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있었던 계엄 사태 같은 그런 국가적 혼란 이후라서요. 후보들이 어떤 국가 운영 방향, 또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민감한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 두 사람의 비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이 핵심적인 차이를 딱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자료들을 보면요. 시작점은 좀 흥미로워요. 두 후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인데요. 아, 경제 문제. 이건 공통적이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걸 목표로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또 K 콘텐츠 지원 강화 이런 걸 약속했고요. 100조 원 투자.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이걸 내걸면서 규제는 철폐하고 또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어서 AI랑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어요. 아, 김 후보도 100조 원 펀드 규모는 비슷하군요. 그럼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 여기에는 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제 쪽은 그런 분위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면 다른 분야, 특히 그 국가 시스템 운영이나 민주주의 회복 문제 이쪽으로 가면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겠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이걸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딱 제시했어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 아, 계엄 선포 권한 통제.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국방 문민화, 또 내란에 연루됐던 것으로 지목되는 군 정보기관들, 예를 들면 국군 방첩사령부 같은 곳이죠. 이런 곳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군 개혁까지 언급했군요.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든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같은 이런 권력기관 개혁 의지로 명확히 하고 있고요. 사법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걸 해법으로 내놨어요. 대법관 증언. 네, 이런 접근은 아무래도 지난 12심 사태 같은 그런 일의 재발을 막고 헌법 질서를 좀 바로 세우려는 의지다 이렇게 읽힐 수 있겠네요. 네,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시스템 자체를 고치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군요. 근데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접근은 자료에서 상당히 다르게 묘사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요, 그 12상 계엄 사태 재발 방지책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어요. 언급이 없다. 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기관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여기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죠. 아, 공수처 폐지요? 네, 또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겠다. 심지어는 특정 인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이재명 방지감사관제 도입까지 약속했고요. 이재명 방지감사관제. 좀 노골적이네요. 그렇죠. 사법 분야에서도 이 후보와는 달리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도 일축했고요. 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 특정 후보 견제. 확실히 이재명 후보와는 방향성이 확연히 다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네, 어떤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수 성향 단체, 특히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아, 네, 그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분들, 예를 들어 홍사모 같은 단체들은요, 현재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보수 가치를 못 지킨다? 네, 그리고 헌법 질서를 위반해서 탄핵된 인물,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윤 전 대통령 영향력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내건 통합 메시지나 보수 인사도 포용하겠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런 약속들에 주목했다는 거죠. 통합과 인재 등용. 네, 그러니까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서 헌법 질서 수호,
그리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가치, 이걸 위해서 이 후보를 지지하고 그의 압도적 승리를 돕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분석이에요. 와, 이념보다 헌법과 상식,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이념보다는 헌법과 상식의 문제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고 하셨죠? 네, 외교 안보 쪽에서도 방향이 갈려요.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에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 이걸 강조하는 반면에 남북관계 복원? 네, 김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나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 같은 어떤 핵 잠재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요. 핵 잠재력 강화. 상당히 다르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두 후보는 경제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운영에 대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확인했듯이 두 후보는 이 국가 권력 통제 방식이라든지 민주제도 운영 방향, 그리고 최근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과 해법에서 매우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한 후보는 허물업질서 회복과 시스템 개혁, 이걸 통한 민주주의 강화를 우선시하는 반면에 다른 후보는 특정 기관을 폐지하거나 감사하고 특정 인물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죠.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정책 몇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국가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청취자님께서 어떤 리더십과 비전이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또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실지 그 기준을 세우시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공약 하나하나를 넘어서서요. 각 후보가 제시하는 국가 운영의 그 근본적인 방향성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가정들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